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문의를 줬던 독서 영역, 비문학 공부에 대해서 말을 좀 해줄 건데 학생들이 아마 국어에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비문학, 독서 영역이지 이것만큼 아이들이 벽을 느끼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도대체 이걸 당초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거 영상으로 잘 안 푸는데 이거 내 수업 듣는 애들한테만 풀어주는 건데 특별히 우리 유튜브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어요. 봐볼게요. 이론편 우선 들어가기 전에 위 강의는 독서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감이 안 잡히거나 아무리 연습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읽는 방법보다 읽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글 읽기 실력이 되고 독서의 3점짜리 문제를 제외한 2점짜리 문제를 모두 맞힐 실력이 되는 학생들은 읽는 방법에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요. 근데 읽는 방법이 뭐고 읽는 것이 뭐냐, 이건 선생님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해줄게. 지금은 들어가기 전에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 막 너 이미 너무 잘해, 너무 잘하는데 뭐 이런 강의를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겠지. 이걸 좀 더 가르쳐주기 위해 선생님이 써놓은 거고,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런데 더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다?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빨리 읽기냐 제대로 읽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시간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정확성에 집중을 하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빨리 읽는 학생의 시간 소요가 제대로 읽는 학생의 시간 소요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에 집중을 한다면 학생들이 읽는 것에 집중을 할까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왜냐면 빨리 읽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내용을 까먹어.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문제를 봐도 문제 하나 보면은 지문 내용 기억 안 나서 1번 볼 때마다 다시 지문 가고, 2번 볼 때마다 지문 가고, 3번 보면 지문 가고, 4번 보면 지문 가고, 5번 보면 지문을 가야 돼. 이러면 시간 소요가 어떻게 될까? 엄청 오래 걸리겠죠. 자, 그런데 글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읽으면 내용이 정확하게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문제를 딱 읽었을 때 1번 내용은 몇 번째 문단에 있었는데 2번 내용은 몇 번째 문단에 있었는데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어. 그래서 압도적으로 얘네들보다 시간이 덜 걸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간에 급급하지 말고 정확하게 읽는 걸 먼저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알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때까지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이 들어왔던 말인데, 쌤, 빠른 시일 내에 국어의 실력이 늘 수 있을까요? 문학은 그럴 수 있어. 문학은 그럴 수 있는데 절대 비문학은 그렇지 않아요. 비문학은 절대 그렇지 않아. 왜냐면 학생들이 문학은 봐봐, 시, 소설, 희고 뭐 이런 갈래들이 있잖아. 그거를 양치기를 계속하면은 선지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작품이 나오면 이건 이런 주제구나, 선지를 보면 이건 이래서 정답이구나, 이게 스스로 체득이 되거든. 그런데 비문학은 너네들이 생판 모르는 지문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문제만 풀려고 하면 실력이 늘지 않아. 자,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들 거예요. 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을 지금부터 가르쳐 줄게. 따라와봐. 선생님의 수업 모토가 바로 이거야. 국어는 적응이거든요. 봐봐, 지문을 읽는 것에 대해 적응을 하고 난 후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지문이 이렇게 있다. 지문이 이렇게 있고 문제가 이렇게 딸려져 있어. 근데 너네 잘 생각해봐. 영어도 문제 어떻게 풀어? 지문 읽고 문제 보지. 비문학도 어떻게 해야 돼? 지문 읽고 문제를 봐야 되지. 결국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읽는 거야, 읽는 거. 학생들이 비문학의 실력이 잘 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읽는 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더 집중을 해서 그래. 문제.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냐면 문제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지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 지문을 정확하게 읽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당연히 틀리지. 당연히 틀려.
그렇기 때문에 읽는 것에 대한 적응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론을 탐구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적응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어, 당연히. 꾸준히 하는 거야. 꾸준히 하는 거야. 독서는 가늘고 길게 하는 사람이 승리해요. 이건 내 말이 맞아. 정말 내 말이 맞아. 이거 장담하거든? 선생님도 이렇게 해서 1등급을 여러 명 만들어 봤기 때문에 국어 어떻게 비문학은 가늘고 길게 하는 사람이 승리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스텝 1. 매일 아침 하루에 두세 개씩. 더도 말고 두세 개씩 매일매일 읽어보기만 해. 읽기만 해봐. 근데 절대 시간에 집중하지 말고 지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읽으세요. 밑에 한 번 더 써놨지? 시간 쌍가지지 말고 자신이 한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생각이 들 때까지, 그때까지 읽고 또 읽어. 선생님, 그럼 언제까지 하나요? 지문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때까지. 자,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읽는 것에 적응이 안 되면 지문을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당초에 감이 안 잡히거든? 선생님이 장담해. 애들이 감을 못 잡아. 그런데 이걸 계속하면요. 한 지문을 봐도 내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못해도 이게 뭔 내용인지 한눈에 들어올 때가 있을 거야. 그때가 바로 비문학 실력을 점점 늘려갈 때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기초가 안 쌓여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세우려고 한다면 이 건물은 과연 잘 유지될 수 있을까? 없어. 잘 유지되지 못하겠지. 하지만 기초를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놓고 건물을 세운다면 이 건물은 잘 유지가 되겠죠? 이 지문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때까지가 바로 기초가 탄탄히 잡혀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이거를 스텝 1을 두세 달 꾸준하게 반복한다면 스스로 이게 무슨 말인지 느낄 때가 올 거예요.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야. 그때부터 바로 연습을 하는 게 맞아. 흔히 학생들 비문학 문제 푸는 거 보면 열에 7은 이렇게 풀더라고. 자기가 아직 읽는 것에 적응이 안 됐어. 그런데 항상 시간 재면서 푼단 말이야. 그럼 절대 안 늘어. 꾸준히 하면 할 수 있어도 절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잘 안 늘어. 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읽는 것에 적응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간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적응이 말로 해서 적응이지만 결국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훈련이야. 무슨 말이냐. 선생님은 실제로 비문학 한 지문을 읽으면 읽고 난 다음에 책을 덮잖아? 그러면 몇 번째 문단에 무슨 내용이 있었게 하면 전부 다 기억이 나. 거짓말 같지? 선생님 진짜 이렇게 풀거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다 기억나는 게 아니라 이 문단은 이 내용은 두 번째 문단에 있었고 저 내용은 세 번째 문단에 있었고 뭐 이 내용은 마지막 문단에 있었고 이게 전부 다 기억이 난단 말이야.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봤고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치니까 훨씬 잘 풀어. 그래서 이거는 내 경험과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 믿어도 될 거야. 아니 믿어도 돼. 믿어. 알겠지? 아무튼 이거를 두세 달 동안 꾸준히 반복을 한다면 지문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해도 몇 번째 문단에 이런 내용이 있었고 몇 번째 문단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게 머릿속으로 스스로 박힐 때가 있을 거야.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때부터 여러분의 비문학 실력은 쭉 나아갈 수 있을 거야. 괜찮죠? 자,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방식인데 일부러 좀 안 보이게 했어요. 안 보이게 했어요. 이거는 실제로 수능 특강에 있는 한 지문이야. 한 지문인데 이거를 보고 요약을 학생들한테 일일이 시켜요. 요약. 그냥 단순히 내가 이해할 때까지 읽는 것도 좋지만 한 문단 한 문단별로 요약을 하면서 읽어보는 걸 좀 더 추천을 해. 요약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요약을 한 다음에 선생님은 이걸 좀 더 강조하는 편이야. 요약을 하면 너네들이 어떤 글을 읽을 때에도 이렇게 요약하는 습관이 남아버리면
나만 별일이 아니고 어떤 글을 읽어도 이런 식으로 글의 구조화가 될 거야. 글의 구조를 먼저 익히고 난 다음에 문제를 보자는 거지. 이게 선생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포인트예요. 이제 물론 수험생들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글급풀이냐 또는 구조독해냐 이런 말이 있던데, 선생님은 뭐 두 개 중에 하나를 강조하고 싶지는 않고 일단 글급풀이든 구조독해든 이런 걸 나누기 전에 먼저 글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건 뭐 학생들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는데 나는 구조를 좀 더 강조하는 편이야. 글의 구조를 먼저 익히고 난 다음에 문제를 보자는 거지. 즉 결국 적응이에요. 이게 적응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면서 푸는 걸 좀 더 추천을 해. 알겠죠? 이거를 두세 달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뭐 선생님이 두세 달이라고 하긴 했지만 자기가 어떤 글을 봐도 이해가 될 때까지 그걸 좀 더 추천해. 자, 그래서 적응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때 시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간 하는 거야. 자, 여기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목표 시간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갑시다. 절대 빠르게 잡지 마세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뭐 아무리 쉬운 지문이더라도 나 이거 한 지문 한 6분? 오케이, 6분 이내로 풀어볼 거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적응이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뭐 9분 정도 잡고 8분, 9분이 된다 그럼 8분, 뭐 8분이 된다 그럼 7분,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을 빠르게 잡아버리면 못 풀 수도 있잖아. 그러면 자기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 그럼 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거든. 근데 정작 막상 이렇게 시간 짧게 잡아놓고 풀어서 못 풀면 오히려 더 실망해. 그래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걸 추천을 해요. 운동하는 친구들은 아마 알걸? 점진적 과부하라는 말이 있잖아. 몸을 키우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중량을 늘려나가는 것처럼 시간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자는 거야. 알겠죠? 그렇다고 너무 막 15분 이런 식으로 잡지는 마. 한 10분에서 12분? 뭐 9분? 뭐 이 정도로 먼저 잡고 시작을 하자고. 그래서 스텝 1을 두세 달 정도 꾸준히 한 후 요약하면서 이해될 때까지 읽어본 후에 자신의 읽기 속도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목표를 잡아봅시다. 그래서 뭐 한 지문당 목표 시간이 9분으로 먼저 잡은 다음에 9분이 익숙해진다면 8분, 8분이 익숙해지면 7분,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자는 거지. 괜찮죠? 좋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방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잘 봐요. 스텝 1과 스텝 2 모두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스텝 1 요약하면서 아침에 두세 개씩 읽기, 이게 뭐가 어려워? 스텝 2 그 다음에 시간 연습하면서 풀기, 이게 뭐가 어렵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학생들이 미루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자,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줄게요. 이게 아무리 쉬워 보인다고 그냥 나중에 한 번에 뭐라고 해서 해버려야지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늘어. 절대 안 늘어.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꾸준히 읽어 나갑시다. 꾸준히. 알겠죠? 꾸준히 읽어 나가세요. 쌤, 그러면 스텝 2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안 해도 되나요? 꾸준히 읽어 나가. 시간 연습하면서 하루에 두세 개씩. 알겠죠? 비문학 같은 경우는 며칠, 몇 주 안 하면은 읽는 감을 금세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비문학 실력이 안 늘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하루에 두세 개씩으로 설정한 게 바로 그 이유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두세 개씩. 한 달만 해도 몇 개야? 60개에서 90개 지문이야. 이렇게 꾸준하게 해온 친구들이 나중에 점수가 확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 그래서 선생님 믿고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스텝 1과 스텝 2. 그리고 절대 방심하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독서는, 비문학은 꾸준히 길게 합시다. 국어, 특히 독서 영역은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꾸준히 하지 않으면 빠른 시일 내에 감을 잃어요. 감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텝 1이든 스텝 2든 자신의 읽기 단계와 읽기 실력에 맞추어서 꾸준히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비문학 잘하고 싶잖아. 못하고 싶은 학생들이 어디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죠? 선생님이 이거 진짜 내 학생들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특별히 푸는 거야. 알겠지? 이상으로 비문학 공부법 마치도록 할게요.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 밑에 인스타 또는 메일 주소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내줘. 알겠죠? 그러면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수고했어요.